오늘 2020년 농수축 유통 현황 및 2021년 전망을 한 3가지 정도 주제로 나눠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상반기 전반적인 소비, 유통, 시장 동향, 트렌드를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 주제는 농수축 시장 현황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끝에 주제는 저희가 키워드를 좀 몇 가지 좀 주요 키워드를 뽑아서 21년에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들여다 보셔야 되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지 같이 좀 말씀 나누고 고민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상반기 소비 유통 시장 동향입니다. 지금 제가 통계청 자료를 좀 우선 가져와 봤는데요. 2020년 상반기 그리고 오늘까지 저희 올해를 이제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보다도 좀 코로나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많은 세미나와 전망, 그 다음에 이제 워크숍들이 저희가 지금 참여하기도 하는데, 보통 말씀드리는 게 올해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올해만큼 다사다난했고 큰 주제 코로나가 한 해를 관통한 것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미국 대선까지 숨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는데, 보시는 지금 장표, 좌측 우측 장표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청 자료를 좀 인용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낯이 익는 자료일 수도 있고요. 오른쪽을 좀 보시게 되면 물가지수의 변화를 좀 보시게 되면 채소류가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조금 있었다. 그리고 과일류는 소폭 하락, 그리고 내구재가 이제 소폭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큰 틀에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닐슨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 닐슨 자료는 몇 가지를 좀 저희가 섞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자료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CPS 데이터라고 하는 걸 저희가 좀 설명드릴 텐데, 가구 내 소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닐슨 가구 소비 패널들이 얼마만큼 많은 소비를 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FMCG라고 하는 Fast Moving Consumer Goods라고 하는 일반 소비재 구매액이 전년 상반기보다는 올 상반기 좀 상승을 큰 폭으로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우측의 연령대별 소비 트렌드 역시 전년보다는 굉장히 가구 내 소비가 증가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가구 소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에 대한 소비는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이 좀 준 반면 내식에 대한 소비, 그리고 가구 소비가 좀 늘어났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굉장히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촉진시켰는데, 가구 소비 내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주게 된 가장 강력한 동인 중에 하나로 작동을 했다. 그래서 가구당 소비재 구매액이 전년 동기보다는 약 30% 정도 가구 내 소비가 좀 많이 발생이 되어졌고, 연령대별로 보시더라도 구매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구매 횟수 역시도 고르게 다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들이 가구 내 소비를 많이 촉진을 시켰다. 코로나가 굉장히 커다란 동인으로서 작동을 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느 유통 채널에서 소비를 좀 촉진을 좀 더 많이 했는가 보시게 되면 작년 상반기가 하단, 올 상반기가 상단 바 차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짐작하실 수 있도록 쉽게 짐작하시는 것과 연관성이 좀 굉장히 크게 있는데요. 대형마트 좀 위축된 경향을 보여줬고요. 대형 슈퍼 소폭 위축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온라인이 좀 굉장히 눈에 띄는 성장, 소비 선택 측면에선 성장을 좀 더 했다. 비중을 좀 더 늘려갔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이제 저희가 식품 동향에서도 좀 말씀드리긴 할 텐데, 온라인이 늘어나는 건 좀 당연한 추세일 수 있습니다. 뒤에 온라인 다시 한번 강조 드릴 때 온라인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온라인이 늘어났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에 대한 소비재 먹는 거, 그 다음에 일반 식재료 사는 거에서 온라인이 그냥 단순히 늘어났다는 의미보다는 왜 이것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 후반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율을 보시면 월별로, 요건 제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상반기 맨 좌측에 있고 월별 트렌드가 있습니다. 보시면 온라인의 전년 동월 성장률이 가장 이제 눈에 띄게 성장하는 피크가 올 이제 2월 그리고 이제 3월 요 언저리인데요. 이때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크게 팬데믹이 굉장히 유행해서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와 궤를 좀 같이 합니다. 그러면 34%와 16%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온라인이 늘어나는 거는 계속 늘어나는 비중도 늘리고 있고 성장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성장의 폭이 올 상반기 굉장히 눈에 띄게 두 자릿수에서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성장했던 부분이 있고요. 과거 메르스 때를 저희가 좀 4, 5년 전에 메르스 때를 좀 비춰보면 메르스가 굉장히 이제 환자 수가 늘어났을 때가 5월에서 6월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때 닐슨 자료를 보게 되면 온라인의 성장률이 약 한 5%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대비하면 요 근래의 온라인의 상승세보다 더 크게 상승했다. 메르스가 줬던 임팩트보다 올해 이제 온라인이 가져가는 의미하는 바가 더 크다. 그 부분을 좀 저희가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온라인에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그 다음에 큰 틀에서 제품단에서 한번 봤고, 이제 농산, 수산, 축산물 위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닐슨이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좀 물어봤던 자료입니다. 요거는 조금 시기가 오래되긴 했는데 제가 요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2019년 3월이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 사실은 이제 발간했던 자료고요. 보시게 되면 굉장히 보시는 법은 간단합니다. 한국 대 글로벌 두 개를 이제 제품별로 경험률을 저희가 여쭤봤을 때 패션, 도서 운반 쭉 보시면 나는 뭐 한국 소비자는 70% 정도는 온라인에서 패션 제품을 삽니다. 글로벌은 패션 같은 경우에 61% 정도만 온라인에서 나는 사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답을 이끌어낸 조사가 될 텐데요. 신선 같은 경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제품들을 쭉 보시게 되면 원형 그 버블 안에 있는 수치가 한국 대 글로벌의 편차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보시게 되면 가장 이제 편차가 큰 게 가정생활용품이 있는데 가정생활용품 이외에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글로벌 소비자들보다 한국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그 전부터 이 온라인을 통해서 신선식품 구매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반대로 보면 온라인을 통해서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데에 대해서 심리적이라든지 경험적인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낮은 수준에 속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 오늘날의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사들 굉장히 이제 초신선에 대한 것들이 큰 화두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보셨던 자료 같은 자료입니다. 가구들이 소비하는 패턴을 가지고서 저희가 좀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통계청의 축산, 수산 규모 추정한 숫자가 좀 차이는 나긴 합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 소비자 패널 가구 내 소비를 가지고서 시장을 추정해낸 것이다. 그래서 전체 시장 사이즈에는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향이라든지 트렌드 측면에서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상반기 대비 20년 상반기 신선식품에 대한 구매액은 늘어났습니다. 20% 정도 상승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농산물은 16% 정도, 그리고 수산물은 18%, 19%, 축산물은 28%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유통과도 좀 맥을 닿아 있는데 재난지원금의 용처로서의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이 좀 각광을 받았죠. 재난지원금 갖고 이제 플렉스 하신다고 그래서 한우도 사드시고 내지는 외식으로 가셨을 때도 많은 이제 고깃집들이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것도 이제 흔하게 좀 접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지금 내식 기준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크게 축으로 놓고 보고 구매 빈도, 회당 평균, 가구당 평균 구매액을 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매 빈도는 이제 농산물이 단연코 높을 것이고요.
축산물, 수산물 순으로 구매 빈도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당 평균 구매액 바스켓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 농산물은 평균 12,000원 정도를 소비하시고 수산물은 14,000원, 축산물은 18,000원 정도를 소비하셨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밑에 보시게 되면 성장률이 증감이 나와지는데요. 공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모두 전년 대비는 이제 소비가 늘어났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산물의 소비가 좀 구매에 대한 측면, 킬로그램당 가격 상승률도 좀 눈여겨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 행태 측면을 좀 저희가 보겠습니다.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시장은 늘어났다. 그다음에 가구당 소비, 그다음에 킬로그램당 구매 축산물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또 그 조사를 좀 시행을 했고요. 전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좀 여쭤봤을 때,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야외 활동 모임을 줄이고 있다. 88% 정도가 그렇다고 응답을 해주셨고요. 외식을 줄이고 있다가 68%, 그리고 집에서 직접 만들어 식사한다. 59%가 나와지는데,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처음에는 집에서 좀 많이들 만들어 드시다가 내식이 이제 만드시는 것도 좀 힘들어지시죠. 왜냐하면 내식을 하루 3끼 만든다는 건 굉장히 주부들이나 전업주부분들에게 굉장히 힘든 곤혹스러운 일이다. 애들도 학교 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분들도 재택이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식재료 구매에 대한 것들이 활성화되다가 나중에 이제 HMR이라든지 밀키트 내지는 배달 쪽으로도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들 충분히 저희가 예측 가능한 범주라고 봅니다. 마지막 단에 배달 음식을 더 자주 먹는다. 해먹던 것도 조금 힘들고 HMR도 좀 힘들어지고 그럼 이제 배달도 당연히 늘어나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가 바꾼 일상 중에 굉장히 좀 대표되는 현상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들과 좀 비슷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해외여행, 굉장히 여행, 이동 줄어들고 반대로 이제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구매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이러한 소비 활동에 따라서 초기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보시면 오른쪽에 성과 임팩트 상단은 초기에는 좀 감소하는 트렌드를 보여주다가 이후에 성장한 대표적인 우리 식품 관련된 제품들, 상품들, 그리고 하단은 초기와 초기 이후에도 모두 성장하는 것들.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은 보시게 되면 파스타 소스, 겉면, 분말 카레, 집에서 이제 쉽게 빨리빨리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수요가 주춤했다가 지금 다시 늘어났다, 초기에. 이후에는 밑에 단 이제 하나는 보시게 되면 초기와 이후 모두 계속 꾸준히 각광을 받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포장김치, 뿌리채소, 미역, 잎채소, 계란 같은 상품들, 그러한 특징들을 저희가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신선 소비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딥다이브하게 좀 보게 되면 HMR과 식재료의 주요 카테고리, 식재료의 신선 위주 변화를 좀 보시게 되면 초기 올 상반기 8주, 10주차, 11주, 13주차를 보시게 되면 이제 HMR 측면에서는 계량 측면이라든지 냉동 후라이, 레토르트, 양념육 등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던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식재료 카테고리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향미유, 천연조미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집에서 많이들 음식을 안 하시니까 향미유라든지 천연조미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들 수요를 좀 안 일으켜 주시다가 집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해 드시는 그런 내식 강화 트렌드로 가셨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소비를 하시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닐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는, 그러니까 뉴노멀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통 한 저희가 3단계 정도로 봅니다. 한국 같은 경우 패턴이 2단계에서 원래는 이제 1단계 정도, 1단계는 뭐였냐면요. 저희 시나리오가 상반기에 악화됐다가 하반기에 바로 일상화로 돌아오는 것들을 저희가 1단계로 봤는데 확산이 조금 이제 주춤했다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는 지금이 1단계와 2단계 사이 정도로 보게 됩니다. 1단계와 2단계 사이를 넘나든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각광을 받는지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올해 상반기가 1단계와 2단계 사이 정도로 저희가 봤는데 이런 제품들은 그런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를 했는지 어떤 소비 경향을 보여주는지 저희한테 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귀감을 줄 수 있는 자료라고 보고 있고요. 오프라인하고 이제 온라인 저희가 좀 설명드릴 텐데 저희 가구 패널 소비료 측면으로 보면 여전히 신선식품은 오프라인이 온라인 대비 굉장히 큰 시장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산술적으로는 거의 뭐 14배 정도 가구 소비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프라인 위주로 좀 말씀드리게 되면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대형마트, 체인 슈퍼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개인 대형, 그 다음에 조합마트 조금 이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 상반기 대비. 아무래도 개인 대형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에 굉장히 사용 용처로 각광받았다.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가족 단위의 쇼핑을 할 수 있었던 대형마트보다는 1인, 2인이 쇼핑을 근거리에서 할 수 있는 채널로서 각광을 받았다. 소비 선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좀 간단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소비자들에게 소비 행태라든지 유통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여쭤보는 그 조사를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진행을 합니다. 올 초에 저희가 여쭤봤던 것들인데요. 1개월 내 방문 점포 수, 그 다음에 평균 방문 점포 수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뒷단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유통의 흐름이 과거 1가구 1유통,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 1가구 다유통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1인 다유통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좀 더 세밀화되고 있고 마이크로화되고 있다.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그런 이제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저희가 같은 조사를 했을 때는 좀 더 다른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소비자들에게 좀 저희가 여쭤봤을 때, 이 장보기에 대한 거, 그 다음 식사 준비에 대한 거,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는 맨 윗단에 지금 이제 정기적으로 나는 장보기를 대량 구매한다고 응답해 주신 소비자들이 2019년에는 31%에서 2020년에는 27%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정기적으로 장보기 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가장 중요하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 식사 준비에 필요한 재료를 구매하는 것, 장보기의 장보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일 텐데 이 부분 역시 2019년 대비 소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식재료 외 일상적인 것들을 같이 필요한 것들을 구매한다고 대답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장바구니에 들어가는 것들이 장보기 내지는 식사 재료의 준비에 필요한 것들은 좀 줄어들고 일상적으로 필요한 걸 구매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장보기를 안 하거나 안 드시는 건 아닙니다. 내식은 증가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을 한 거죠.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고 전문몰로 이동하고 있다. 저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여쭤봤을 때 식품 물가가 비싸냐 안 비싸냐고 여쭤봤을 때 비싸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 대상으로 그러면 식품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소비 행태가 바뀝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을 때 주목할 만한 부분은 18년, 19년, 20년 트렌드가 그러면 나는 특가 상품 및 할인 상품 위주로 구매를 갈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쪽으로 갈 것 같다라고 응답해 주시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측면이라고 놓고 보게 되면 저희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가공해서 내지는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유통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밑에 보시면 뭐 대용량 상품 이런 것도 지금 조금 더 추세가 늘어나고 있긴 한데 원시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특가 상품, 할인 상품에 대한 것들 기획 내지는 보편적인 어떻게 하면 내 할인 상품을 홍보하고 다가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나는 물가 상승하게 되면 이 카테고리는 구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응답해 주신 경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8년, 19년, 20년 보여드리고 있는데
좌측으로 갈수록 사실은 소비자들이 이제 경제적인 압박을 느꼈을 때 소비를 좀 줄여드릴 수 있는 카테고리군이죠.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생필품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유지는 한다. 그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제품들이 이제 좌측에 스낵용 초콜릿 있고요. 과일, 야채, 육류, 수산도 이쪽에 좀 가깝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경제적인 압박을 느꼈을 때 소비를 좀 줄일 수 있는 제품군에 가깝다, 상품군에 가깝다, 기호식품에 가깝다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18년, 19년, 20년 대비 물가 상승이 되어도 나는 그래도 영향을 이제 받는다라는 비중이 그래도 60% 정도 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제품군을 저희가 쭉 뿌려봤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들, 소비자들이 이제 제품이 각 상품, 제품군에 대해서 물가가 오른다, 가격이 올랐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 주셨어요. 중간에 이제 좌측에 육류부터 이제 과일, 야채부터 좀 보시게 되면 그러면은 나는 이제 더 저렴한 매장을 간다. 동일 제품을 덜 구입한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공상품, 규격화된 제품들은 가격 통제라든지 가격의 이제 일반화라든지 아니면 유통의 일반화가 이미 좀 통상적으로 소비 행태 측면에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다른 매장으로 간다라는 응답이 좀 떨어지세요.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과일, 야채, 육류, 수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판매처가 있고 판매처마다 다른 상품 혹은 가격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다른 매장으로 갈 것 같아요. 내지는 동일 제품을 덜 구입할 것 같아요. 라는 응답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의 세제류, 헤어, 위생용품 같은 경우에는 회색 쪽에 이제 응답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죠. 그래서 판촉이 적극적인 제품 아니면은 약간 이제 덜 사고 필요한 것만 사겠다라고 응답하신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비 행태 측면에서 소비 인식 측면에서 물가가 오른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 가처분 소득에 압박을 받았을 때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 행태를 보이고 소비 인식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제품 기획, 그다음 유통, 생산 전반적인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좀 말씀드릴 텐데요. 온라인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가구내 소비 트렌드일 텐데 2019년 상반기, 2019년 대비 2020년 이제 좌측에 보시게 되면 축산, 그 다음에 수산, 채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가구내 소비가 온라인을 통해서 가구내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 이제 과일, 미국 보다는 이 침투율이 축산, 수산, 채소류 눈에 띄고 있는 부분들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가구내 소비 측면에서 보면 대형마트몰 위주, 대형마트몰에 대한 수요가 그쪽에서 소비를 많이 하시던 트렌드들이 지금 소셜 커머스, 오픈마켓, 종합몰로 다양화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합몰 내에 이제 특성화된 몰들 있는데 전문몰들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침투율이 좀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개월 내에 온라인에서 식품 잡화는 여기 이제 신선, 포장, 식음료, 홈케어 제품을 포함합니다. 구입했다고 응답하신 분이 실제 구입하신 분이 91%에 이르고요. 그 중에 72%는 당연히 여성 고객들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남자 7대 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35세에서 49세가 40%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분들은 25세에서 34세가 36% 정도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을 이제 식품 잡화 구매할 때 온라인 채널을 왜 이용하느냐? 재미있는 부분은 이제 사용할 제품을 미리 구매한다. 네, 그 다음이 정기적인 장보기로 대량 구매한다. 당장 필요한 거 구매한다. 이런 측면으로 구매 목적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식품 잡화이기 때문에 사용할 제품 미리 구매한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좀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온라인 쇼핑을 저희가 말할 때 온라인 쇼핑 왜 쓰냐고 저희가 봤을 때 저 발표하는 제 입장에서도 온라인 쇼핑을 왜 하느냐, 결국은 이제 가격, 편리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따라붙는 멤버십이라든지 내지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누릴 수 있는 베네핏을 저희가 쉽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을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구매 많이 이제 하는 이유가 상품 배송, 그다음에 프로모션, 가성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의 뭐 이용 편리성, 보통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UI, UX 측면이 될 텐데요. 그다음에 중간 정도를 보시면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좋은 식품, 좋은 품질의 신선식품도 굉장히 중요한 동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신선식품에 있어서는 신선도와 유통기한을 명시한 라벨 부착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코로나 상반기 코로나 이 과정 단에 많은 분들 글로벌 조사를 해보고 많이 해보면 전반적인 트렌드가 코로나 같은 이제 환경에서는 많은 분들이 통상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소비했던 브랜드를 더 많이 소비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브랜드나 새로운 상품들을 시도하시는 경향들이 좀 감소되는 트렌드들을 좀 보여주세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특히나 이런 환경적인 환경적인 것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관심 갖고 저희가 이제 이 주력으로 하는 것들은 먹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들은 특히나 정확한 메시지, 안전에 대한 것, 성분에 대한 것들이 명확히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지면 더욱 좋다라는 것들 저희가 좀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이 부분도 그 신선하게 다가온 내용일 텐데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온라인 쇼핑몰 선택할 때 카테고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 구매하시는지 고민하시는지를 여쭤봤을 때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과일과 채소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탄산음료, 생수인데 탄산음료, 생수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수 같은 경우에는 모 쇼핑,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생수로 구독 경제를 일으키고 구독 경제를 통해서 소비자 락인을 하고 멤버십을 강화해서 전체 소비자 풀을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굉장히 급속히 성장을 한 비즈니스 케이스가 있는데 생수보다 가장 최근에 구입한 카테고리가 과일, 채소가 더 먼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우측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은 그 쇼핑몰에서 왜 이 카테고리를 구매하셨습니까? 왜 이 쇼핑몰을 선택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중복응답이긴 합니다만 가장 높게 올라온 게 과일과 채소를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그러면 저희가 앞서 이제 코로나 계속 말씀드리긴 하는데 코로나 중요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은 이커머스로 새로 넘어오셨어요. 그 전에 온라인은 어려워. 온라인은 가입도 어렵고 내가 어떻게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결제할지 모르겠어라고 고민했던 중장년층조차 온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많은 소비를 이끌어내실 거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과 채소 많이 사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과일과 채소 사람들 만나기 싫어. 나는 이제 거기 가서 온라인에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시간에 배송받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온라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송이 우리나라는 또 이제 뭐 새벽 배송, 당일 배송, 3시간 배송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트렌드다. 좌측으로 다시 오시게 되면 정육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구독 경제를 이끌었던 생수보다 어떻게 좀 저희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제는 과일, 채소, 뭐 정육 먹는 거다. 신선, 초신선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소비 트렌드 그리고 농산, 수산, 축산 그리고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쇼핑, 온라인 쇼핑을 어떻게 이해하고 왜 거기서 소비를 하고 있고 그런 소비 행태 인식 변화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간략히 짚어봤고요. 끝으로 전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막 미래를 예측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여태껏 발생됐던 현상들, 트렌드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요인들, 동인들이 어떻게 더 가속화되고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좀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위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퀘스트라는 좀 키워드를 저희가 따와봤습니다. 퀄리티, 유저 프렌들리, 이커머스, 스페셜리티, 타겟이라고 해서 간단히 좀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뒷단에 이제 한 장씩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퀄리티, 신선에 있어서 퀄리티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메시지, 먹는 것들에 대한 안정,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게 되면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 이런 부분들 굉장히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구매 요인으로 저희가 중요한 구매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편리성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경험자가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장년층이 온라인으로 넘어왔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다시 좀 말씀드리겠고요. 차별화된 경험 제공 그리고 타겟 50대 이상의 장년층에 대한 부분들 이커머스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퀘스트로 저희가 좀 키워드를 뽑아봤고요. 퀘스트 이후에 마지막에는 해외 사례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본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퀘스트 지금 보시게 되면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에서 신선한 제품을 빨리 소비자 식탁에 가져다 드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요. 우측에 보시게 되면 이제 쿠팡, 보통 저희가 이제 쿠팡 인식하기에는 가격이 싸다, 배송이 빠르다 라는 부분들. 하지만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파인 테이블이라고 해서 프리미엄 신선을 취급을 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 객단가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소비자들이 쿠팡에서 소비를 안 했던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고객을 좀 더 이제 고객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전략적인 포지션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마켓컬리 프리미엄 신선 많은 이제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 신선, 그다음에 프리미엄 말씀을 좀 간략히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저 프렌들리, 그러니까 반품이 쉽다. 이미 지금 그 월마트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벌써 작년, 재작년 사례긴 합니다만 온라인에서 사면 오프라인에 가서 아무렇게나 쉽게 반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반품을 온라인에서도 쉽게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소비자들에 대한 저항감. 신선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반품을 쉽게 사실은 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근데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인식의 전환을 좀 이끌 수 있는 장치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이버 장보기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고, 뭐 동네 시장, 뭐 지금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출을 소비자들이 시키고 다양한 것들을 제한을 할 수 있는 좀 파워풀한 플랫폼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고민을 같이 좀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커머스. 오프라인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넘어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지금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에서 사서 오프라인에서 픽업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뭐 배송을 시키면 온라인으로 한 이틀, 3일 걸리기도 하고. 근데 월마트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뒷단에서 이커머스도 나오겠습니다만 온라인에서 사서 오프라인에서 바로바로 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이제 굉장히 강점이다. 배송력 강화에서도 굉장히 궤를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비마트, 요마트가 굉장히 재밌는 현상을 저희가 이제 목격하게 될 건데요. 비마트, 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교외에 큰 물류 창고를 가지고 DC라고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디스트리뷰션 센터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내 내에 작은 물류센터에 가지고서 압축된 상품 가지고서 빨리빨리 이제 배송을 하는 그런 개념, 내지는 편의점과 소비자를 이어주는 개념, 굉장히 재밌는 것이고 유통 생태계를 또 한 번 이제 다른 의미에서 진화시킬 수 있는 포맷으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셜티 말씀드리면 이 부분 그 정육각, 오늘회, 헬로 네이처, 내지는 뭐 유언에이트 키즈, 뭐 바닐라 프루츠 등 굉장히 특화된 소비자, 그 특화된 소비자들을 전문적으로 공략한다. 굉장히 요즘 각광받고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신선, 초신선, 그리고 당일 배송, 3시간, 4시간 내 배송, 전문적인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그 전문적인 상품을 구매하고 먹어보신 분들이 올리는 후기들, 별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소셜 프루프라고 하는 개념들 굉장히 강화되고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UI, UX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타겟,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쪽으로 보든 오프라인을 보든 소비자들이 각 연령대별로 어떤 관여도를 가지고 있고 목적을 가지고 있고 소비를 하는지를 저희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50대는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거에 지금 저희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가공식품, 신선식품은 50대들은 이제 관습적으로 그냥 이제 짧게 고민하시고 바로바로 이제 관습적으로 계속 반복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으므로 새로 유입된 50대 중장년층에게는 쿠폰이라든지 내지는 타겟 마케팅된 메시지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면 이분들에 대한 락인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좀 온라인 유통과 고민하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 반대로 20대,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신선이나 가공 구매에 있어서 고민들 많이 안 하세요. 그리고 쉽게 이동하시거나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유통 전략, 영업 전략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해외 동향. 해외 역시 지금 코로나에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유럽이나 중국 사례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중국 사례가 좀 재밌습니다. JD.com, 세븐프레시 라이프, 세븐프레시 펀 작년 말부터 도입했던 것들이긴 한데 제가 여기 지금 전체 해외 동향을 통틀어서 관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명확히 좀 고민을 한다.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을 명확히 이해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이해하고 명확한 나의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포맷을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하면서도 침투율이 좀 높게 소구를 하고 있다. 그게 예를 들자면 환경에 대한 것이 됐든 내지는 전문직에 대한 것들이 됐든 근교에 계신 전업주부들이 됐든 내지는 이제 비건이라고 하는 채식주의자 분들을 위한 메시지가 됐든 명확하고 세부적인 메시지들을 가지고서 제안을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나 같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유통이 소비자들에게 특히 취약층에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다가가고 어떻게 그들을 좀 보듬을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하는 먹거리들이 이런 유통의 따뜻한 마음, 그 다음에 전략적인 포지셔닝, 사회적인 기여와 같이 맞물렸을 때 어떻게 사회를 바뀔 수 있을지,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을지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 좋은 결과가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좀 강조를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해 주신 강원민 상무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2020년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소비지 유통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전통적으로 외식 산업이 증가를 하고 있던 것에 비해서 2020년의 경우에는 내식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이런 측면을 강조해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시장이 여전히 이제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농식품 분야도 성장을 많이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15%에서 한 27% 정도로 농수축산 부분의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신선식품하고 간편요리 식자재의 시장 비중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고요. 온라인 시장에서도 이제 그 과일이나 미국보다는 축산이나 수산이나 야채가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런 어떤 그 2020년의 코로나 시대의 소비지 시장의 유통을 바탕으로 해서 2020년도를 교훈 삼아서 2021년에도 새로운 어떤 그런 대응 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해 주시면서 몇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품질 관리라든지 브랜드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소비지에 대한 신뢰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출하 농민들이나 출하 업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하고 최근에 또 소비지 시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결합된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공급자들이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강호민 상무님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